친구는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소수만이 가질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꼽아보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란 인생의 동반자이자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귀중한 존재인데요. 오늘은 반드시 친구로 삼아야 할 사람을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깨움TV입니다. 안녕하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반드시 친구해야 될 사람. 첫 번째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친구를 해야 합니다. 친구들은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다. 플라톤의 책 메뉴엽테스에 쓰여진 말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이 소중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소중하고 감사한 인생의 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피디님은 네. 친구들 중에서 네. 이런 감사나 만족, 긍정의 표현들을 입에 달고 사는 혹시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있죠. 다른 그렇지 않은 친구랑 만날 때 어떤 부분이 다른지가 궁금해요. 항상 감사를 자주 입으로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작은 거에 감사해요. 아, 작은 거. 네. 보통 보통 사람들은 큰 뭔가 축복이 있을 때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집 샀을 때 뭐 이런 거. 뭐 승진을 했을 때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내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 이럴 때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항상 작은 거에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에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10,000원의 행복이야. 이 작은 돈으로 오늘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워. 그리고 15,000원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쓰여있는 책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그 사람의 지혜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 이런 식으로 늘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1시간, 2시간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피디님의 그 느낌이나 네.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알고 보면 저도 다 누리고 있던 것들인 거예요. 작은 거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인식을 했냐, 못했냐의 맞아요. 차이인 거네요. 또 하나 깨달은 거 얘기해도 될까요? 네.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감사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내가 이걸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때는 힘들었지만 결론은 감사해. 지금 이 순간에 힘든 거를 일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군요. 과정인 거죠. 과정이고 네. 더 길게 봐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을 배워서 감사해.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결국은 잘 됐어. 그렇죠. 그게 너무 감사해. 그렇죠. 그 계기가 없었으면 난 이걸 못 깨달았을 거야 라고 감사로 돌리는 거예요. 맞아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인생의 결론을 감사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과 친구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그의 책 프로타고라스에서 소크라테스의 말을 남겨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 때문에 생긴다.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되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사를 제쳐놓고 네. 제가 가출한 장소로 찾아와 준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네. 추석날 아침이었단 말이에요. 뭐 송편 같은 거를 싸들고 저를 찾아와서 그거를 아침밥으로 저를 먹였던 그 친구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 만나면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아플 때 곁에 있어준 친구, 안부를 묻고. 안부를 물어봐주고. 네,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친구들이 장례식장으로 찾아와 줬죠. 그때가 먼저 딱 떠오르네요. 기도해주는 친구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네. 사회적인 영향력을 많이 갖추고 있을 때는 네. 내 주변에 왠지 연락 오는 사람도 많고 생일날 되면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많이 오고 그런데 네. 예를 들어 내가 퇴사를 했다던가 퇴직을 했다던가 막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나한테 정말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굴었던 사람들도 다 연락이 끊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내가 잘 나갈 때 친구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는 그 많던 친구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라고 말하지만 다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말이 명언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 때문에 생긴다. 세 번째,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과 친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화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끝나면 왠지 그의 일방적인 청중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며 토론하며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돕는다. 친구는 서로의 대화가 즐거운 존재들입니다. 어디 가서도 할 수 없는 나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존재가 바로 친구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친구를 만나서 고민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구나. 그때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해결했구나. 이렇게 들어주기만 해도 어느 순간 그냥 다 해결이 된 듯한 느낌인 거예요. 상담하고 코칭에는 군화체라는 게 있어요. 군화체. 군화. 그렇구나.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이미 해답을 얻어서 가는, 실제로 상담과 코칭에서 그런 기법들이 되게 많아요.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게 경청을 해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상담가 못지않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멘토 같은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꼭 질문을 던지세요. 요즘은 어때? 이전에 만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 그럴 때 네 마음은 어땠니? 어머. 울컥하면서 약간 눈물이 맺힐 때가 있습니다. 와, 그때 네 마음은 어땠니? 이걸 연습해야 되겠다. 뭐야, 이거는. 아니, 저도 누군가를 만나면 그지. 그 질문을 해줘야 되겠네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금. 여러분, 우리 연습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다. 네 번째,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친구를 해야 합니다. 플라톤의 책 페도와 국가에는 지혜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말을 이렇게 각각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명예보다 더 중요하다. 지식과 지혜로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친구들의 특징이다. 지혜로운 친구,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내 안에 깊은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는 경험을 저는 가끔 해요. 어떤 친구와는 만나면 돈 얘기만 많이 할 때 있잖아요. 특히 주식이니 코인이니 이런 얘기만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저기에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게 돈에 대한 이야기라면, 네. 물고기는 어떻게 잡는지를 알아? 이거를 알려주는 게 지혜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가 제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정리가 좀 돼요. 그런 친구를 만나면. 정리. 예. 이 일을 왜 겪고 있는 거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 과정인 건지를 그 친구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거울 반사처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 일을 제가 겪고 있을 때는 이게 파도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 잘 안 보이잖아요. 뿌옇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미 그 폭풍을 경험을 했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약간 깨달아지고 통찰력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한테 이 상담을 하잖아요. 더 맨홀로 빠져요. 요런 걸 아는 게 지혜네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지식인이고 지혜로운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된 친구는 돈이 부족해도 지혜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는데 바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사실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명예를 낳기도 하고 돈을 낳기도 합니다. 돈보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꼭 친구로 사귀시길 바랍니다. 5번째, 냉철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과 친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르침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한다. 친구는 내 앞에서 아부를 떨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는 내 앞에 술잔을 가득 채워주기만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꼭 필요한데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닌 뼈에 사무치는 올바른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네.
망설이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직장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너무 질질 끈 거예요. 한 6개월, 7개월. 끌고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너는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결단의 문제인 것 같다. 너는 우유부단하다. 결정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 되게 자존심 상하는 말이잖아요. 네. 제가 망설이는 게 방향을 찾는 줄 알았는데 저마저도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결심을 못하는 문제인 거라는 거를 그분이 정확하게 저를 짚어주더라고요. 제가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뼈 때리는 조언, 리얼한 조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회사를 계속 못 그만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못 그만두는 이유가 제 위에 상사가 저를 계속 붙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분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를 계속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언니의 조언이 뭐였냐면 네가 그만두고 안 그만두고에 대한 결정권이 그 선배한테 있는 게 아닌데 왜 그 선배한테 묶여있냐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분한테 묶여있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유로 그만둬도 돼라는 말을 할 때까지 저는 거기에 묶여있었던 거예요. 그 조언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맞아요. 어떤 일의 굴레에 빠지다 보면 네. 나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냥 관계 때문에 혹은 나한테 불이익이 생길까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나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내가 보는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 나를 사랑하는 친구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냉철한 조언을 해준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친구와 관계성이 어느 정도 신뢰로 많이 잘 쌓여 있을 때 할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나한테 함부로 하면은 안 되죠, 그거.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 되는 친구 5가지 정리해 주시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친구해라.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과 친구해라.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과 친구해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친구해라. 냉철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과 친구해라. 또 다른 영상을 원하신다면 위의 영상을 꼭 클릭해 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드립니다.